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손익계산서를 샅샅이 뜯어보며 이 순이익 진짜 벌어들인 건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꾸민 숫자인가? 이걸 매일 가슴 졸이며 따져본 한주원입니다. 지난 30일강에서 법인세 효과적 세율과 이연법인세 자산의 신뢰도를 통해 세금이 이익을 왜곡하는 함정을 파헤쳤죠. 오늘 32강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가장 마지막 줄,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속는 줄,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겉으로는 당기순이익 1000억 흑자네 하고 환호하죠. 하지만 그 안에 비경상적 이익이 700억 섞여 있으면 진짜로 반복 가능한 순이익은 300억, 심지어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채권 추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속임수가 바로 이겁니다. 일회성 이익으로 순이익을 부풀려서 주가를 띄운다. 그리고 다음 해 그 일회성이 사라지면 적자 폭탄이 터집니다. 오늘은 비경상손익을 제거하고 정규화된 순이익, 즉 Normalized Net Income을 뽑아내는 실전법을 현장 기준으로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비경상이 뭔데 이렇게 위험하냐? 비경상손익은 매년 반복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손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공장, 토지, 유가증권 같은 자산 매각이익 손실, 소송 벌금 과징금, 구조조정 비용, 손상차손, 충당부채 설정 환입, 환차익 환차손, 보험금 보상금, 지분법 손익 중에서도 일회성으로 튄 구간, 이걸 제거한 정규화된 순이익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이익의 체력입니다. 투자는 결국 이 체력을 사는 거지 한 번 뜬 불꽃놀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정규화 순이익 산출, 실전 3단계. 오늘 강의는 이 3단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단계 비경상손익 전부 찾아내기.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진짜 폭탄은 주석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DRT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다음 키워드를 검색창에 그대로 넣습니다. 자산 매각이익, 자산 매각 손실, 처분이익, 처분손실 평가이익, 평가손실 손상차손, 충당부채 설정, 충당부채, 환입소송, 과징금, 벌금, 구조조정, 희망퇴직, 퇴직급여, 추가설정 보험금, 보상금 환차익, 환차손 파생상품, 손익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이번 해에만 튄 것인지 평소에도 있는 것인지 표처럼 쭉 늘어놓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정규화가 아니라 대충화가 됩니다. 2단계 반복성 판단,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 구분.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무조건 다 빼버리면 안 돼요. 반복되는 비용이나 반복되는 수익은 그 회사의 체력에 포함되는 요소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실전 기준은 이겁니다. 3년 중 1번만 발생, 거의 일회성, 제거, 우선 검토.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 구조적 제거하지 말고 정상 체력으로 반영.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 일단 경고등, 제거 후보로 분류. 이름은 반복처럼 보이는데 원인이 매번 다름. 매년 자산 매각이익이 있는데 매년 건물 하나씩 파는 구조, 반복이 아니라 팔아서 버티는 구조. 저는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즉, 반복이 안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비경상은 더 치명적인 만성병일 수 있어요. 3단계, 정규화 순이익 계산. 공식은 간단, 판단이 어렵다. 계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규화 순이익, 당기순이익 플러스 제거할 비경상 비용, 제거할 비경상 수익.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비경상 수익을 빼고 비경상 비용은 더한다. 왜? 우리는 정상 상태를 보고 싶으니까요. 실전 사례, 숫자만 믿다 털리는 패턴. 제가 M&A 실사에서 실제로 봤던 전형적인 그림 하나. 어떤 중소 제조사가 당기순이익 600억 흑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런데 주석을 열어보니 자산 매각이익 400억, 보험금 150억, 정규화 계산해보면 600억, 400억, 150억, 50억, 즉 이 회사의 체력은 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매각이익이 소진되면서 적자 300억이 터졌고 주가는 반토막이 아니라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당기순이익만 보고 들어간 투자자의 결말입니다. 비경상손익 실전 위험 신호 톱5. 다음 5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저는 그 회사의 이익을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경상 수익이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최근 3년 동안 매년 비슷한 일회성 이익 반복, 정규화 후 순이익이 원래 숫자의 50% 이하로 급감. 비경상 비용이 매년 증가, 영업이익 적자인데 당기순이익 흑자. 진짜 돈 버는 힘은 경상이익에 있고 비경상 손익은 장부상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화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보너스, 시야 3가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정규화 순이익의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1. 현금 흐름과 함께 보세요. 정규화 순이익이 괜찮다.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순이익은 좋은데 현금은 안 들어온다. 그건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손상차손은 그냥 빼버리면 안 됩니다. 손상차손은 비경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과대평가가 터진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손상차손을 제거해서 정규화하되 동시에 그 회사에 감점을 줍니다. 이번 해만 비용이 아니라 이 회사 판단이 틀렸던 흔적이니까요. 구조조정이 반복되면 그건 정상 비용입니다. 매년 희망퇴직, 매년 구조조정.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구조조정이면 저는 그 비용을 정상 운영 비용으로 봅니다. 비경상 제거, 실전 20초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20초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주석 비경상 내역. 일회성 항목 과다인가? 비경상 수익 비중. 당기순이익 대비 30% 초과인가? 정규화 순이익. 원래 당기순이익의 50% 이하로 급감하는가? 반복성. 매년 비슷한 비경상 항목이 나오나? 영업이익과 괴리. 영업적자 플러스 순이익 흑자인가? 이 5가지만 빠르게 훑으면 순이익이 진짜인지 포장된 숫자인지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3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EPS 주당 순이익, 계산과 희석 EPS 주의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이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식 수가 늘어서 주당 가치가 깎이면 투자자는 결국 손해거든요. 지금까지 기업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숫자, 비경상 제거하면 얼마나 남을까? 그 질문이 여러분을 실적 포장의 함정에서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